어머니, 여기는 일반 방문객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강남 한복판 으리으리한 부동산 중개소,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먼지 묻은 신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한 할머니가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차갑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손에 꽉 쥔 이 낡은 서류 봉투가 내일 이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폭탄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정원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 강남역 인근이었습니다. 고급 상업 건물 1층 프리미엄 리얼티 중개소, 오늘도 분주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LED 화면이었어요. 화면에는 강남과 서초, 송파 일대의 고급 아파트 매물들이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고,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이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무실 중앙에는 검은색 가죽 소파, 그리고 유리 테이블도 있었어요. 벽면에 있는 사진들은 최근 계약 성사된 고급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다들 정장 차림이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옷매무새가 딱 잡혀 있었고, 책상 위엔 최신 노트북이랑 태블릿이 번쩍였죠. 이곳은 돈 있는 사람만 편하게 앉는 자리라는 걸 공기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때였어요. 하필 그 소리 사이로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사무실 공기가 딱 한 번 꺾였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다들 고개부터 들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영숙이었어요. 73의 나이에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짧게 자른 단정한 백발에 염색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숙이 입은 옷,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갈색 패딩 점퍼에 소매 부분이 반질반질 달아 있었어요. 색이 바랜 회색 면바지는 무릎 부분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 한때 흰색이었겠지만 지금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손에 든 건 낡은 인조가죽 핸드백. 가방의 손잡이 부분은 가죽이 벗겨져 천안감이 드러나 있었고 모서리는 군데군데 터져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그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책상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영숙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여직원은 옆 책상의 남자 동료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남자 직원도 고개를 돌렸어요. 영숙을 봤습니다.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영숙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운동화 밑창이 대리석을 밟아 작은 마찰음이 났어요. 화려한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서 그 소리는 유독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중앙의 상담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어요.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여직원이 재빨리 일어나 다가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좀 보러 왔어요. 집이요? 어떤 매물을 찾으시는데요? 아파트요. 이 근처에 있는 여직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이 근처요? 여기 강남 쪽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머니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후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수첩은 오래되어 보였고 표지가 해져 있었어요. 모서리가 구겨진 작은 수첩. 영숙은 그걸 펼쳐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여직원은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2억이요? 여직원의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여기 강남 쪽 아파트는 2억으로는 어려워요. 최소 10억대는 되어야 하거든요. 10억이요? 네,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 2억 정도면 외곽 쪽 빌라나 오피스텔 정도밖에 안 돼요. 영숙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럼 3억이면요? 여직원이 작게 웃었어요.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3억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혹시 다른 지역도 알아보고 계세요? 아니요. 여기 근처가 좋아서요. 그러시면 좀 더 예산을 늘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수첩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여직원은 뒤를 돌아서 동료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 신호를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 더 준비되시면 그때 다시 오세요. 지금은 안 될까요? 지금은 어머니 예산에 맞는 매물이 없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였어요. 그럼 이거라도 한번 봐주실래요? 그게 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땅 서류예요. 이거 팔면 좀 더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서요. 여직원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어머니, 이런 건 저희가 취급 안 해요. 토지 거래는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네, 그러세요. 다른 여직원은 커피를 들고 오다가 영숙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컵을 쥔 채 그대로 서 있다가 이내 방향을 틀어 다른 손님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 장면을 보며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직원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분은 상대도 하지 말래요. 맞아. 시간 낭비야. 돈도 없으면서 왜 오는 건지. 요즘 어르신들 진짜 답답해. 강남 아파트를 2억으로 사겠다니?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 들릴 만큼은 충분히 컸어요.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무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진짜 웃기네. 3억으로 강남 아파트 사겠대. 수첩번에서 확인하는 거 봤어? 완전 구세대야. 그래도 저 나이에 집 알아보러 다니시는 거 보면 대단하긴 해. 뭐가 대단해. 그냥 현실 파악 못하는 거지. 직원들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이 다녀간 건 그저 오후의 작은 에피소드 그뿐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건물 밖으로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건물 입구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후 그 위에 손을 포겠어요. 영숙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 검버섯이 여러 개 보였어요. 하지만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꿋꿋하게 지켜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영숙은 그렇게 앉아 중개소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슬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되었어요. 영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로요. 중개소 안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손님을 응대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중개소 안으로 들어섰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여유로운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남자는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았어요. 오늘 실적 어때? 오늘 계약 2건 나갔습니다.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남자는 개인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벤치에 앉은 영숙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남자를 따라갔지만 영숙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영숙이 가방에서 낡고 작은 보온병을 꺼냈어요. 영숙은 뚜껑을 열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시선은 중개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중개소 안에서는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어요. 남자는 명품 브랜드 패딩, 여자는 고급스러운 핸드백.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태도가 아까 영숙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고 중개소 유리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끄고 서류를 정리하면서 개인 물건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인도를 딛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개소 안에서는 아무도 영숙이 떠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왔다가 투명인간처럼 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손에 꽉 쥐고 있던 낡은 서류 봉투는 여전히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 봉투가 내일 무엇을 드러낼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6시 중개소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들은 웃으며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오늘 있었던 일 중 영숙에 대한 기억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사장만 남았어요. 그는 개인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계약서가 쌓여 있었고 매물 목록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댔어요. 창밖으로는 강남의 야경이 보였고 높이 솟은 빌딩들의 네온 사인이 빛났습니다. 끊임없이 오가는 차량의 불빛.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동네가 제일이야. 여기만 있으면 돈은 알아서 굴러들어와.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려 내일 예정된 계약 건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몰랐어요. 내일 아침 이 사무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무시당하고 쫓겨났던 한 할머니가 서 있을 거라는 것을.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낡은 외투를 입은 한 할머니가 조용히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 서류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일을 기다리며 그날 저녁 영숙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의 1층 끝방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좁은 원룸이 나타났어요. 사방 석평 남짓한 공간, 부엌과 방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문을 열면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까웠어요. 방 한쪽에는 낡은 싱글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불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고 베개는 납작하게 눌려 있었어요.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는 돋보기와 약통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식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2인용 식탁이었지만 의자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통 2개와 밥그릇 하나,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2024년 달력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동그라미와 메모가 적혀 있었고 병원 예약일, 동사무소 방문일, 장 보는 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후 부엌 쪽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영숙은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고 가방 지퍼를 열고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봉투였고 모서리는 해지고 구겨져 있었으며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영숙이 봉투를 펼쳤고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그리고 오래된 계약서들. 영숙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어요. 첫 번째 서류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목대, 면적 324제곱미터, 소유자 김영숙. 영숙의 손가락이 자기 이름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토지대장이었어요. 취득일 1985년 3월 21일. 1985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그때 그녀는 33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고 밤 11시까지 손님을 받았어요.
1년 365일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명절에도 영업을 했습니다. 손에는 늘 화상 자국이 있었고 발은 늘 부어 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일했고 모은 돈으로 분당에 작은 땅을 샀어요. 당시 분당은 개발되기 전이었습니다. 논밭뿐인 허허 벌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땅 사서 뭐해? 평생 논밭으로 남을 텐데. 하지만 영숙의 남편은 달랐어요. 언젠가는 개발될 거야. 서울이 이렇게 커지는데 분당이 안 될 리가 없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5년 후 분당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었어요. 땅값이 치솟았습니다. 10배, 20배, 30배로 올랐어요. 하지만 영숙 부부는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분당은 강남 못지않은 부촌이 되었어요. 영숙이 산 그 땅 주변으로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땅값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랐어요. 하지만 그때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간암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말기라고 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병상에 누워서도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그 땅 절대 헐값에 팔지 마. 우리가 평생 모은 거야.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남편과 단둘이 살았기 때문에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식당도 문을 닫아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땅을 팔아. 그럼 빚도 갚고 여생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에요. 그녀는 땅을 지켰습니다. 대신 다른 일을 찾았어요. 청소일,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20년이 또 흘렀어요. 영숙의 나이는 70을 넘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아팠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걸로 한 달을 버텼어요. 밥은 하루 2끼만 먹었고 반찬은 김치와 계란이 전부였어요. 옷은 몇 년째 같은 걸 입었고 신발도 다 해져도 계속 신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땅을 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는 매일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숙은 결심했어요. 이제 팔 때가 됐다고. 40년을 지켜온 그 땅을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다고. 영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제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영숙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삼킨 눈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난 후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계란 하나를 삶았어요.
그녀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부동산에 가봐야겠어. 오늘 그 사람들은 날 무시했지만 다른 곳은 다를 거야. 이 서류만 보면 알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지. 영숙은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직원들의 차가운 눈빛, 비웃는 듯한 목소리. 영숙의 주먹이 이불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삼켰어요. 괜찮아. 내일 다른 곳에 가면 달라질 거야. 이 땅만 팔면 난 당당해질 수 있어. 영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내일 아침 자신이 다시 그 중개소 앞을 지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그리고 어제 삶은 계란 반쪽. 그게 전부였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그 갈색 패딩과 회색 면바지였어요. 다른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가방을 챙겼고 서류 봉투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섰어요. 오전 9시 영숙은 다시 강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어제 갔던 중개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중개소였습니다. 믿음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제 갔던 곳보다 훨씬 작았어요. 책상이 2개뿐이었고 직원도 2명뿐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 사장과 젊은 여직원이었고 사장이 영숙을 보고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영숙은 안도감을 느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땅 매매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땅이요. 어디 땅인데요? 영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장이 서류를 받아들었고 그는 꼼꼼히 내용을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고 토지대장을 보고 계약서를 봤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네, 맞아요. 이 땅이 정말 어머니 명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여직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 진짜네요. 사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장은 서류를 들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유리문 밖으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사장이 돌아와 여직원에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직원은 화면을 보다가 거의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어요. 정자동 바로 앞이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사장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 땅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나요?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잠시 숫자를 확인하더니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현재 분당 이 지역 땅 시세가 평당 3천만 원 정도 돼요.
어머니 땅이 약 100평이니까 약 30억입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30억이요? 네. 보수적으로 잡아도 25억은 되고 위치가 좋으니까 30억도 충분히 가능해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몇 억 정도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30억이라니. 어머니, 이거 파실 거예요? 네, 팔려고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제가 연락처 좀 드릴 테니 전화해 보세요. 사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급하게 현금 필요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이 땅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당장 몇 억은 쓸 수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출은 안 받을래요. 그냥 깨끗하게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자 찾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연락처 남겨주세요. 진행 상황 계속 알려드릴게요. 영숙이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개소를 나왔어요. 밖은 화창했고 햇살이 따스했어요. 영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억.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에게 30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니. 영숙은 천천히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갔던 그 중개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리얼티. 화려한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고 어제 자신을 무시했던 그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중개소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영숙이 프리미엄 리얼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어제 영숙을 쫓아냈던 그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고 영숙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어요. 어머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어머니 예산에 맞는 매물이 없다고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상담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앉았어요. 여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바빠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보세요. 영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 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어제도 봤잖아요. 저희는 토지 거래 안 한다니까요. 그냥 한 번만요. 제발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여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대충 훑어보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여직원이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소재지를 확인하고 면적을 확인하고 소유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맞아요. 여직원이 옆 책상의 남자 직원을 불렀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남자 직원이 일어나 다가왔고 서류를 받아보더니 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거 분당 정자동이네요. 맞아요. 그것도 역 앞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남자 직원이 컴퓨터로 돌아가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났어요. 영숙은 조용히 앉아 기다렸고 남자 직원의 얼굴이 점점 긴장되어 갔어요. 등기부 확인했어요. 진짜네요. 시세는요? 평당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총액이 남자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약 30억입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직원이 영숙을 다시 봤고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게 정말 어머니 명의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취득하신 건데요?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직원의 얼굴이 붉어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이걸 왜 어제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 보셨잖아요. 여직원이 입을 다물었어요. 어제 자신이 서류를 테이블에 그냥 올려놓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남자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거 매도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팔려고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최고가로 팔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한껏 밝아졌어요. 어제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쪽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여직원이 급히 소파 쪽을 가리켰어요. 영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직원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어제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분은 상대도 하지 말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다 들었어요. 여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정말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부동산에서 이미 상담받았거든요.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남자 직원이 황급히 영숙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조건 드릴 수 있어요. 다른 데보다 수수료도 싸게 해드리고요. 아니에요, 됐어요. 영숙이 서류를 집어 가방에 넣은 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직원이 뛰어와 영숙의 앞을 막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영숙은 여직원을 지나쳐 걸었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남자 직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사무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직원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남자 직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아, 진짜. 30억짜리 매물을 날렸잖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렇게 입고 오실 줄. 입고 온 거랑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서류부터 제대로 확인했어야죠. 여직원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분 쫓아낸 거 맞아? 응, 봤어. 완전 무시하더라. 미쳤네. 30억짜리 고객을. 여직원은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지만 손끝이 자꾸 어긋났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려다 옆에 있던 커피잔을 건드렸고 갈색 액체가 책상 위로 번졌습니다. 그제야 여직원은 자신이 떨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사무실 안쪽 개인 사무실 문이 열렸고 사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남자 직원이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 30억짜리 매물을 날렸다고? 네, 죄송합니다. 사장이 여직원을 쏘아봤어요. 김 대리 당신이 그랬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하다고.
회사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 30억에 3%면 9천만 원이야, 9천만 원. 여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당장 따라가서 잡아와.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다시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여직원이 황급히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영숙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직원은 사방을 둘러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영숙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여직원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영숙을 찾을 수 없었어요. 30분 후 여직원은 맥없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못 찾았어요. 사장이 책상을 쳤어요. 이런, 연락처라도 받아놨어. 아니요. 명함이라도 줬어. 그것도.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 대리, 당신 이번 달 성과급 없어, 알아서 해. 사장님. 나가봐. 사장이 손을 저었어요.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다들 할 말을 잃은 채 각자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집중이 될 리 없었어요. 3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후 4시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고급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반색하며 일어났어요. 아, 이 회장님. 어서 오세요.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장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최 사장, 요즘 분당 쪽 땅 매물 없어. 분당이요. 무슨 용도로 찾으시는데요? 개발건으로 좀 알아보려고. 정자동 쪽 괜찮은 땅 있으면 소개해줘. 정자동이요. 사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역 앞이면 더 좋고. 시세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30억까지는 괜찮아. 사장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사실은요. 사장이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영숙이 왔던 것, 정자동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직원의 실수로 놓쳤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뭐, 그런 매물을 날렸다고? 죄송합니다. 최 사장 자네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찾는 게 딱 그런 건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연락처는? 그게 못 받았습니다. 이름이라도? 그것도. 이 회장이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 정말 최 사장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자네한테 얼마나 많은 일 맡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어쨌든 그분 꼭 찾아. 내가 직접 만나볼 테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회장이 사무실을 나갔고 사장도 뒤따라 나와 배웅했습니다. 이 회장이 떠나고 나자 사장이 직원들을 모았어요. 다들 들었지? 오늘 오전에 왔던 그 할머니 무조건 찾아내, 알았어? 김 대리는 오늘 하루 종일 강남역 일대 다 뒤져 어떻게든 찾아내라고. 네, 알겠습니다. 여직원이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연세 지긋한 여성, 갈색 패딩, 낡은 가방을 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강남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여직원은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발이 아팠고 목도 말랐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30억이라는 숫자가 그녀를 계속 걷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6시 여직원이 지쳐서 벤치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제 제대로 대접했으면 됐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직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장이었어요. 김 대리 찾았어? 아니요, 아직. 이 회장님이 계속 연락하셔. 빨리 찾아. 네, 계속 찾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여직원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사무실에는 사장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프리미엄 리얼티의 모든 직원들은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낡은 패딩을 입은 할머니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어요. 내일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프리미엄 리얼티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어요.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일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놓친 3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 대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다시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어요. 하지만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만 바쁘게 오갈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평범한 젊은 손님이었고 김 대리는 힘없이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어서 손님의 질문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손님은 불쾌한 표정으로 나가버렸어요. 김 대리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사장이 개인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둘러보았고 모두가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다들 뭐해? 일 안 해? 죄송합니다. 김 대리는 어제 그 할머니 찾았어? 아직이요. 아직이라니. 이틀째잖아. 김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이 회장님이 아까도 전화하셨어. 빨리 찾으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으로는 안 돼. 무조건 찾아내야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어제 그 갈색 패딩, 낡은 가방을 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키보드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대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김 대리가 황급히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며 안내하려고 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영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어제처럼 차갑지도 화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드시겠어요? 괜찮아요. 김 대리는 영숙을 소파로 안내했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장도 개인 사무실에서 나와 영숙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해서.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괜찮습니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고 김 대리도 옆에서 함께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숙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당연하죠. 사장이 서류를 받아들었고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는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땅 정말 대단한 자산이십니다. 저희가 최고가에 팔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 다른 부동산에서 이미 상담받았어요.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대리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디서요? 믿음 부동산이요.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하던가요?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30억 정도 된다고 하시던데. 사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35억에 팔 수 있습니다. 35억이요? 네,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아드릴 수 있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사장과 김 대리는 숨을 죽이고 영숙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은 상대도 하지 말래요라고 하신 것도 들었어요. 김 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하신 게 뭔가요? 어머니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숙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고 서류를 다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믿음 부동산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수료도 깎아드리고 조건도 더 좋게 해드릴게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영숙은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예의요. 사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은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대리도 고개를 숙였어요. 예의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영숙의 말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영숙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장이 뒤따라왔어요. 어머니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숙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사장을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다른 분들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저처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영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사무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장은 그 자리에 서서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대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고 문을 닫았어요. 김 대리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영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의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김 대리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지. 한참 뒤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대리가 받았어요. 네, 프리미엄 리얼티입니다. 최 사장 좀 바꿔줘. 아, 이 회장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 대리가 사장 사무실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회장님. 최 사장 그 땅 매물 찾았어. 그게 오늘 그 할머니가 오셨는데요. 오셨다고? 그럼 계약했어. 아니요, 다른 곳에서 하기로 하셨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사장 이번엔 정말 실망이야. 죄송합니다. 어느 부동산이래? 믿음 부동산이요. 거기 박 사장, 내가 직접 연락해 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장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저녁 프리미엄 리얼티의 모든 직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했습니다. 김 대리는 집에 가는 내내 영숙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편 영숙은 믿음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프리미엄 리얼티에 다시 간 이유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영숙은 믿음 부동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머니 땅에 관심 있는 분이 계세요. 정말요? 네이 회장이라는 분인데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믿음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땅이 드디어 새 주인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팔아도 괜찮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회장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40년을 지켜온 땅의 새 주인을 만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세수를 하고 옷장을 열었어요. 옷장 안에는 똑같은 갈색 패딩과 회색 면바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옷장 맨 안쪽에서 검은색 재킷을 꺼냈어요. 남편의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옷은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영숙은 그 재킷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낡아 보였지만 그래도 조금은 단정해 보였어요. 오전 9시 영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기에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따뜻한 걸로요. 영숙은 커피값을 내고 자리에 앉았어요. 손에 든 따뜻한 커피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영숙은 믿음부동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사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네, 혹시 그분은요? 아직 안 오셨는데 곧 오실 거예요. 영숙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시였어요. 잠시 뒤 박 사장이 시계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네, 괜찮아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이 전화기를 들었고 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지금 어디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데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오늘은 어렵다고요. 그럼 언제 만나실 수 있으세요? 내일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회장님이 오늘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2시간을 기다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다시 믿음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네, 오늘은 오신대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영숙은 다시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고 박 사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어디세요? 아, 미안해. 오늘도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사장은 영숙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자꾸 일정이 안 맞으시나 봐요. 영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바쁘신가 봐요. 제가 다른 매수자도 알아볼게요. 네, 부탁드려요. 영숙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다른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정말요? 내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땅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오후 2시에 어떠세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오후 2시 영숙은 믿음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박 사장과 함께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김 원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원장은 영숙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악수를 청했어요. 영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고 박 사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김 원장님, 이게 어머니 땅 서류입니다. 김 원장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토지대장을 보고 위치를 확인했어요. 이 위치가 정말 좋네요. 네, 역 바로 앞이에요. 제가 이 땅에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러세요? 내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28억은 어떨까요? 박 사장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박 사장이 계약서를 꺼냈고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40년을 지켜온 땅이 드디어 새 주인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이름을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원장은 영숙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박 사장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제가 뭐려, 어머니가 40년간 잘 지키셨잖아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남편한테 포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영숙은 믿음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40년의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어요. 그리고는 남편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팔았어요. 28억에. 영숙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잘했죠? 40년 동안 잘 지켰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프리미엄 리얼티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보였어요. 김 대리도 보였습니다. 영숙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나갔어요.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배우기를 바랐을 뿐이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40년간의 무게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여보, 이제 편하게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영숙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후 프리미엄 리얼티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김 대리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영숙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 회장이 들어섰어요. 사장이 재빨리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최 사장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회장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분당 땅 말이야. 네, 그게요? 팔렸어.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팔렸다고요? 누구한테요? 김 원장이라고 강남에서 병원 하는 사람한테. 언제요? 일주일 전이야. 사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놓친 거네요. 그것도 28억에. 18억이요. 우리는 35억까지 부를 수 있었는데. 이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 할머니를 너무 우습게 본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박 사장이 계속 연락했는데 나는 바쁘다고 안 만났잖아. 네, 그러셨죠.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었어. 그냥 낡은 옷 입은 할머니 만나는 게 시간 낭비 같았던 거야.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땅이 정말 대단한 거더라. 위치도 좋고 개발 가치도 엄청나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미 늦었어. 김 원장이 계약 완료했대.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 사장,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뭔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할머니가 낡은 옷을 입었어도
40년 동안 30억짜리 땅을 지켜온 대단한 분이셨던 거야.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배워야 했어. 이 회장은 사무실을 나갔고 사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김 대리를 불렀습니다. 김 대리 들어와봐. 김 대리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부르셨어요? 그 할머니 땅 팔렸대. 김 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한테요? 김 원장한테 28억에. 8억이요. 김 대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우리가 35억까지 부를 수 있었는데 7억을 날린 거야. 죄송합니다. 이번 일로 우리 회사 이미지도 나빠졌어. 이 회장님도 실망하셨고. 김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봐. 그리고 오늘부터는 손님이 누구든 똑같이 대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김 대리는 사무실을 나와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옆 책상의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할머니 땅 팔렸대. 진짜? 응, 28억에. 다른 직원들도 그 얘기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놓친 거네. 7억이나 차이 나는데. 김 대리 때문에 회사가 큰 손해본 거야. 김 대리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날 저녁 김 대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이 자주 지나다니던 길을 걸었습니다. 혹시 영숙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어요. 하지만 영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정말 큰 실수를 했어.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편 영숙은 작은 빌라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28억이 통장에 들어온 후 그녀는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층짜리 빌라가 아닌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였어요. 영숙은 남편 사진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여보, 이제 좋은 곳으로 가요. 영숙은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20년을 살았던 이 좁은 원룸.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버텼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숙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며칠 후 영숙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거실에는 새 소파가 있었고 침실에는 푹신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새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어요. 영숙은 남편 사진을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해냈어요. 영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4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영숙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지난 4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985년 3월 21일 땅 구입, 1990년 분당 신도시 개발 발표, 2005년 남편 사망, 2025년 12월 땅 판매. 영숙은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한편 프리미엄 리얼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전 직원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방침이 바뀝니다. 직원들이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이 누구든 어떤 옷을 입고 오든 똑같이 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의는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장은 김 대리를 바라보았어요. 김 대리, 네, 사장님.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네, 정말 죄송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대리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예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김 대리는 그 메모지를 컴퓨터 모니터에 붙였습니다. 매일 보면서 되새기기 위해서였어요. 몇 달 후 프리미엄 리얼티의 한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김 대리가 재빨리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땅을 팔려고 하는데요. 김 대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고 김 대리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서울 외곽의 큰 땅이었고 가치가 상당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땅 정말 좋은 땅이네요. 그래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데는 나를 무시하던데 여기는 친절하네요. 김 대리는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영숙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 곳이 요즘 드문데 좋네요. 계약이 성사되었고 김 대리는 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사장이 김 대리를 불렀어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 할머니 덕분에 배웠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그분한테 감사해야 해. 김 대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영숙이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한편 영숙은 새 아파트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고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했고 필요한 것만 샀어요. 남은 돈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기부도 하고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영숙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좋은 데 쓰고 있어요. 당신도 기뻐할 거죠? 영숙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쉴 수 있어.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40년간의 긴 여정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예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 가르침은 프리미엄 리얼티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영숙처럼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지키고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비밀 정원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